깊은 밤, 고요한 달빛이 창호지를 스민다. 한적한 시골 마을,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린다. 현우의 눈꺼풀은 불안하게 떨리고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옆에서 잠들었던 아내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킨다. 그의 꿈은 현실처럼 생생하다. 마치 그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살아 숨쉬는 듯한 꿈이었다. 현우 씨, 괜찮아요? 또 악몽 꾼 거예요? 오늘 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현우의 귓가에 맴돌지만 그는 아직 꿈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공포에 젖은 얼굴을 가린다.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쉰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과 혼란이 서려 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에 현우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의 심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 그 여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마치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고 다독인다.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현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킨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대체 매일 밤 같은 꿈이라니. 혹시 전생이라도 보이는 건가? 어쩌면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수진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생 같은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꿈들은 단순한 악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반복적이었다. 그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들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한 여인을 쫓고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그에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그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희미한 잔상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그 여인의 존재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그냥 이상한 꿈이야.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 게 너무 지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꿈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현우의 말에 수지는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했다. 그녀의 눈에도 남편을 향한 안쓰러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회사에서도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동료들은 그의 안색을 걱정했지만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동료들에게까지 전염시키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만 끼칠까봐 애써 밝은 척했다. 점심시간, 현우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지난밤의 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꿈, 낯선 여자 꿈, 꿈속에서 쫓는 여자. 기억을 잃은 꿈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필요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 때로는 미래의 예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는 홀린 듯 글을 읽어 내려갔다. 글의 내용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특정 상징들이 현실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잊힌 기억이나 미해결된 문제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낯선 인물에 대한 해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블로그 글에서는 그러한 꿈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나 현재의 불안감 또는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우는 자신의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운명처럼 그의 삶에 개입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는 듯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수지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현우는 꿈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꿈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을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으로 인해 수진마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잠자리에 들 시간. 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혹시 이번에도 그 여인이 나타날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시작되는 듯했다. 예상대로 현우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 꿈은 더욱 선명하고 생생했다. 마치 오감을 통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듯한 현실감이었다. 그는 어두운 숲길을 걷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잎사귀 하나 없는 모습은 더욱 스산함을 더했다.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현우는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현우의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무언가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침내 그는 숲속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 여인이 자신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여인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존재감이 숲의 정적을 압도하는 듯했다. 여인의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뜨렸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드러난 여인의 얼굴. 현우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잊힌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듯한 얼굴이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그녀의 손짓은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짓에 이끌려 상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오래된 한시처럼 보이는 글자들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우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자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미지의 언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바로 그때 여인이 다시 손짓했다. 그녀의 손은 상자 안에 있는 또 다른 물건을 가리켰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녀가 들어 있었다. 비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것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은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는 듯했다. 현우가 비녀를 잡는 순간 꿈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그의 손은 비녀의 차가움과 동시에 과거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기억해주세요. 나를 이 비녀에 담긴 진실을. 여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현우의 귓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여인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현우는 허망하게 사라진 여인을 바라보며 상심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꿈에서 깨어난 현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온몸을 적셨다. 그는 베개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급하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오래된 비녀 꿈, 비녀가 나오는 꿈 해몽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그는 한 블로그 글을 발견했다. 꿈속 비녀, 잃어버린 기억의 상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는 블로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글의 내용은 꿈속에서 비녀를 보는 것이 잊혀진 과거나 숨겨진 진실, 그리고 여성의 한들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인이 비녀를 건네주는 꿈은 과거의 인연이나 해결되지 않은 업보, 혹은 도움의 요청을 상징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비녀의 종류나 색깔에 따라서도 해몽이 다양하게 갈렸지만
그가 본 비녀는 오래되고 낡은, 그러나 고귀함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였다. 현우는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어떤 진실을 알려주려는 듯했다. 그는 꿈속의 여인이 자신에게 비녀를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꿈속에서 비녀를 잡았을 때 느꼈던 차가운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물질의 감촉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꿈속 여인 비녀, 잃어버린 기억, 비녀살인 사건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했다. 그는 꿈속 여인의 얼굴과 비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60년 전 비녀살인 사건 미스터리, 해결되지 않은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내용은 60년 전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젊은 여인으로 그녀의 시신 옆에는 낡은 비녀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다. 당시 수사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현우는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기사 속 여인의 모습은 그의 꿈속 여인과 겹쳐졌다. 특히 비녀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의 꿈속 비녀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기사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즈넉한 달골 마을이었다. 현우는 기사를 읽는 내내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꿈속에서 숲길을 걷던 모습과 겹쳐졌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꿈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찾아낸 오래된 기사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진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남편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운명에 그녀 역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설마 현우 씨가 그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생 같은 거 말이에요. 어쩌면 현우 씨의 영혼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진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전생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알려주려는 메시지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그 진실을 찾아야만 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현우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수지는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제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함께 가서 현우 씨를 도울게요. 현우는 수진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지지에 그는 큰 힘을 얻었다. 다음 날 주말, 현우와 수진은 고즈넉한 달골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오래된 기사에서 언급된 장소를 찾아다녔다. 마을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기와집들과 돌담길,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가 현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과거의 흔적을 찾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그들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혹시 60년 전에 여기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피해자 이름이 혜원이라고 합니다. 현우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은 현우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었다. 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 마을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듯했다. 현우와 수지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오래된 기사에서 언급된 숲속 공터를 찾으려 애썼다.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있어 찾기조차 힘들었다.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며 그들은 마침내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사당을 발견했다. 사당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지붕은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사당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다. 현우는 상자를 보고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상자였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상자의 모습에 그는 전율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와 함께 비녀가 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비녀였다. 비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은은한 빛을 발하는 듯했다. 현우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빛바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글자들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직접 쓴 것처럼 정교하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그는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종이에는 한 여인의 이름과 함께 슬픈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다. 글의 내용은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었다. 혜원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마을의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을 불륜으로 치부했다. 종이에는 혜원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 범인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숲속 깊은 곳에 묻혔다는 사실도. 현우는 종이를 읽어 내려갈수록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꿈속 여인이 바로 혜원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가 쫓던 여인이 바로 혜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이 혜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한이 그의 꿈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현우는 비녀를 든 채 눈물을 흘렸다. 그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원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 역시 큰 슬픔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 씨?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수진의 물음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확고해졌다. 그는 혜원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혜원의 꿈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현우는 혜원의 비녀와 종이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모든 것을 경찰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던 경찰도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60년 전 기사와 사당에서 발견된 유류품들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현우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60년 전 미제 사건은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 경찰에 불안해했지만 현우는 혜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혜원을 살해한 범인은 마을의 유력 인사였던 최영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최도령이 혜원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혜원을 살해했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그의 아들 최도령은 혜원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범인은 처벌받았고 혜원의 억울함은 비로소 해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침묵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혜원을 기렸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된 후 현우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낯선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현우는 혜원의 비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비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원의 삶과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그의 꿈을 통해 이어진 특별한 인연의 상징이었다. 그는 비녀를 볼 때마다 혜원의 억울한 삶을 기억하며 진실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현우는 종종 혜원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혜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꿈은 혜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우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원의 억울함을 풀어준 정의로운 삶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듯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밤, 현우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꿈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고 억울함을 풀어준 아름다운 꿈이었다. 현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는 혜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평화가 서려 있었다. 혜원은 현우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듯했다.